자, 안녕하십니까. 박정일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이제 약국에 있는 직원들이 약사님들을 보조해가지고 판매에 관여한 경우들, 무자격 판매, 뭐 판파라치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 부분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수요, 그냥 약을 판매는 돈을 받고 의약품을 교부하는 거잖아요. 수요는 돈을 안 받고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법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약국 개설자가 판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봉 판매, 그 다음에 약국의 판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친구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가지고 동창회에서 만난 약사 선배한테서 전문의약품인 항생제를 받아가지고 여자친구에 갖다 줬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못돼 처먹어서 저하고 싸우고 나서 지가 변호사인데 너가 나한테 약을 갖다 준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다 하면서 자기와 선배까지 다 고발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판매는 누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냐.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사가 아니라 약국 개설자야 돼요. 약사라고 해서 저처럼 약사 면허증은 있지만 약국 개설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도 없고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이따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예. 그래서 약사 아닌 자가, 약국 개설자 아닌 자가 판매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 5천만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행정처분으로는 업무정지 10일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당연히 약사 아닌 사람들이 마음대로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은 의약품이라고 하는 게 안전하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고 잘못 복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사한테만 엄격하게 제한해서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약을 판매할 때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직원이 환자하고 열심히 이거저거 이야기 들으면서 또 서비스도 해주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이 약이 좋아요 라고 하면 설명을 해주는 있잖아요. 상담을 하고 요 약을 구입을 권유하는 행위 있잖아요. 권유하는 행위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약사가 실제로 약은 갖다 주고 돈을 받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무자격 판매에 해당하느냐 했었을 때 이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권유하는 행위 있잖아요. 비타민제를 복용하라 권유하는 행위는 곧바로 이제 판매로 이어지기 위한 행위이긴 하지만은 요 행위 자체만으로는 판매로는 볼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했다. 직원이 상담 및 구입 권유만 했다 치면은 무자격 판매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다음에 하나 더 보죠. 그냥 오히려 반대로요. 예. 제가 좀 잘못 편집을 했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거 반대로요. 약사가 환자하고 상담을 해서 일정한 의약품을 교부하기로 판매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지는 약사가 조제를 다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전산 직원이 그냥 환자한테 약을 교부하고 돈을 건네 받은 거예요. 자, 이런 행위를 했어요. 수령하는데 불과했다. 이 경우에는 이 보조원 직원이 기계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냥 약사한테 도움을 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약사의 행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무자격 판매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 결국에는 약사가 구입 권유 행위를 했고 이러저런 의사결정까지 하게 만드는 행위만 했거나, 내지는 실제로 다른 직원이 했지만은 약사가 의약품을 교부하면서 돈을 받았거나 이런 식으로 약사가 구체적으로 옆에서 관여를 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자격 판매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 위에 보시다시피 약국에 약사는 있었어요. 근데 약사는 안에서 조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환자가
그러고 있어서 그 환자가 왔는데 약사는 환자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환자가 저 머리 아파서 왔어요 했는데 종업원이 알아서 머리 아프면 그래 개보린 뭐 타이레놀 주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집어가지고 준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실제로 그 약사가 판매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자격 판매가 됩니다. 예,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재미있는 이제 사례인데요. 우리가 그 약국에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드링크제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자, 예전에 바카스 판결이 있었어요. 바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약품이긴 하지만 보통 일반 국민들이 정말 이건 그냥 음료수지 뭐 하고서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기호에 맞춰서 나는 바카스, 누구는 뭐 구론산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실제로 이게 수십 년 동안 판매되어 왔지만은 별다른 부작용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 별로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법원은. 그래서 이 당시에 약사가 약국 안에 있었고 환자가 바카스 주세요 했을 때 직원이 교부를 했어요. 근데 약사가 주세요 뭐 이렇게 말 안 했다 칠지라도 바카스 정도는 그냥 네가 알아서 줘도 된다라고 묵시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봐가지고 요 경우는 그 무자격 판매가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아니라 봤습니다. 자, 그래서 드링크제 다 되나 보다 했어요. 근데 최근에 가스 알명수 판결이 나왔어요. 가스 알명수. 근데 가스 알명수나 뭐 속청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일반 의약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것은 바카스하고 달리 음료수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고 법원에 봤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현오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임산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 이게 상담이 필요해서 이건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안전상비 의약품 있잖아요. 요거에 가스 알명수나 속청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이 약사한테 전혀 물어보지 않고 임의대로 이렇게 판매하는 행위 있잖아요. 게다가 또 이 사안에서는 이거 뭐 몇 박스씩 사갔나 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자격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약국 개설자 있잖아요. 약국 개설자의 의미는 옛날에 이제 다른 뭐 약국 개설가 아니고 도매업과 관련된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 약국 개설이나 도매업 같은 경우에 개설 신고, 개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설 등록을 한 날 있잖아요. 등록이 된 때, 내지는 폐업 신고를 한 날까지만이 약국 개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국 막 개설 준비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막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바카스 하나 주세요라고 해서 판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약국 개설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국 그 개설 등록하지 않고 의약품 판매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그 처분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더더구나 이제 폐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폐업하고 나서 폐업하고 났더니 약이 많이 뭐 재고들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 약들을 폐업하고 나서 임의로 다른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약국 개설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실질적 판매자 이 부분은 그거예요. 이건 또 뭐 도매상 같은 경우인데 실제로 도매상이 있고 도매상 직원이 이렇게 판매를 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도매상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여기저기 영업하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주문도 자기가 다 받고 하는데 명의만 도매상 명의로 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판촉, 주문, 배송 이런 일련 행위에서 주요한 행위를 한 사람이 도매상이 아닌 자가 했다 치면은 이것은 도매상이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는데 하나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근무약사 있잖아요. 아까 약사법 거기 있었잖아요. 해당 약국에 근무한 약사도 포함한다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바로 그 이웃 약국에 약사가 출근하기 전에 환자가 왔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 약사님이 옆에 직원이 와가지고 와서 좀 약 좀 잠깐 지어주세요 해가지고 얘가 약사 다른 원래 약국 개설자 오기 전에 한 5분 정도 있잖아요. 의약품 조제를 해줬나 봐요. 환자들 기다리고 해가지고 했는데 요게 너 왜 약국
근무약사도 아닌데 거기서 약을 지어줬어 라고 하면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에요. 우리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제가 후배 약국에 놀러 갔는데 약사 화장실을 간 틈에 제가 뭐 약을 좀 판매를 한다든지, 저도 약사니까 판매를 한다든지 조제를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1심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건 근로계약이 있잖아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무약사로 볼 수 없다. 근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유죄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그 하찮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으니 선고는 유예해 주마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그 약사님은 이 선고 유예면 되게 경한 처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셨나 봐요. 그래서 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상급 법원에서는 아무리 약사법 조항을 찾아봐도 근무 약사 있잖아요. 근무하는 약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또 관리 약사 있잖아요. 근무 약사, 관리 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근무 약사의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근무 약사로 볼 수는 없고, 단지 그 약국 개설자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약국 수행하는 약사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조제를, 그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친구 약국 가서 괜히 위에 있는 판례 들면서 너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도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판매와 수출. 수출은 사실 여러분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 의약품을 수출할 일은 없을 텐데, 이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의약품을 국내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거나, 국내 또 제조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은 훨씬 더 자유롭게 허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건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수요예요, 수요. 우리 약사법에는요, 판매 개념에다가 요렇게 있잖아요. 가로하고 수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사법에서 모든 판매에는 수요가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그렇다 보니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그래서 유상이 있잖아요. 판매와 수요의 차이는 뭐예요? 판매는 유상, 돈을 받고 의약품을 교부하는 것. 수요는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에요. 교부하는 것인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행위 있잖아요. 이것도 판매로 봐서 약사가 아닌 자가 이걸 했다고 친다면은, 무자격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요거 보면은 이제 문제되는 게, 이게 어떤 사안이었냐면요. 옛날에 신종플루 있잖아요. 신종플루 유행했었을 때, 그때 치료제가 타미플루였잖아요. 근데 타미플루가 그 당시에 그 공급이 많이 차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큰 회사 임원이 자기 직원들이랑 가족들한테 교부하려고 만정이 넘는 처방을 받아가지고 의약품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부를 했던 거죠. 이제 이런 게 문제된 사안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것들을 이제 누가 대신 처방 받아가지고 이 약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하는 행위들도 이런 부분과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될 건, 이 수요의 의미를 너무 넓게 해석해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감기약 처방 받아왔는데 앞에 아들이 아파서 아들에게 약을 한 포를 건네주는 행위조차도 이걸 무자격 판매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건 어떤 거냐면, 그냥 불특정 다수 있잖아요. 다수한테 교부하는 것들만을 수요로 볼 것이지, 그렇게 그 가족이라든지 친구 사이에 이렇게 의약품을 교부하는 정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까지 수요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개봉 판매 있잖아요. 개봉 판매는 원칙적으로 약사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개봉 판매를 하게 되면 약사가
여러 가지 일반 의약품들을 조합을 해가지고서 환자들한테 교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조제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약품을 섞어가지고 배합을 해서 환자마다, 환자 증상마다 막 다른 어떤 처방을 해서 자기가 조제해서 판매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걸 금지하게 된 것이고, 게다가 아까 보셨듯이 일반 의약품 판매 같은 경우에는 복약 지도가 의무가 아니에요. 임의 조항이거든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개봉 판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개봉 판매, 일반 의약품 같은 개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보면은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설명서가 다 들어있어요. 의약품의 효능, 효과, 부작용, 뭐 복용법, 이런 뭐 용량 이런 것들은 설명서가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개봉해서 판매해 버리게 되면 그런 복약 설명서가 없이 의약품이 판매됨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그 의약품에 대해서 설명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봉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건데, 자, 우리 법에서 이제 허용하고 있는 경우와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하는 경우, 뭐 처방전이 한꺼번에 무슨 100티 단위로 그 포장 단위로 나올 리는 없잖아요. 뭐 거의 열알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소분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약 제제 있죠. 한약 제제 같은 경우에도 개봉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냐면은 다른 약국 개설자한테 주는 경우는 개봉 판매가 허용돼요. 어떤 경우냐? 우리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는 처방전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옆 약국에서 급하게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때 꼭 통으로만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분해서 개봉해서 빌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물병원 개설자 있잖아요. 동물병원 개설자한테 전문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개봉 판매 금지는 어찌됐든지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덕용 포장, 전문의약품 제조용으로 나온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단가가 싼데, 일반 의약품 판매용으로 나온 것들은 좀 더 단가가 비싼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뭐 열알씩 빼가지고 그냥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 문제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약사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의약품 판매 장소를 보도록 할게요.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약품 판매가 이게 약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보냐면 주문, 그 다음에 뭐 조제를 했다면 조제, 그 다음에 의약품이 인도가 되는 것, 복약지도, 또 대금을 받는 것 있잖아요. 이런 판매 일련의 행위들이 주요하게 이게 약국에서 이루어졌느냐, 약국 점포 밖에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문제됐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환자가 방문하는 전화해가지고서 상담을 하고서 뭐 주세요, 무슨 의약품 얼마 보내주세요 했더니 요것을 이제 돈을 통장으로 계좌이체 받고 택배를 통해 가지고 여기 환자한테 보내주는 사안이에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약국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뭐 전화로 상담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환자는 약국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 의약품 교부 자체도 밖에서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건 약국의 판매로 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문제된 사안이 동물병원 개설자한테는 좀 이따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개설자한테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 허용이 돼요. 근데 요것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약사가 쇼핑몰 동물병원 개설자한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쇼핑몰, 약사는 뭐 약국 안에서 인터넷을 했고 약국 안에서 모든 행위를 했으니까 된다, 이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국의 판매라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많이 문제되는 이제 사례가 요양병원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환자가 실제로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병원 입원해 있는 상태다 보니
그 촉진 의사가 가가지고 처방을 하더라도 이 처방전을 들고 환자가 직접 올 수가 없잖아요. 환자가 직접 올 수 없다 보니까는 그 요양시설에 있었던 그 직원이 보통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와서 대부분 그 특정 약국에 가서 이제 뭉탱이로 가져가서 조제를 해달라서 약을 받아다가 환자한테 이제 교부를 해주는 식의 그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복지부 같은 경우에 이 요양병원 직원 같은 경우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위임장 있잖아. 환자로부터 환자 누가 그 요양 직원 그 누구에게 의약품 뭐 조제 또 수령 권한들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들을 도장 찍어서 이것을 제출하고 또 그 신분증까지 제시하는 경우에만 약사가 이 대리인한테 의약품을 조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식의 유권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 약사법에서는 복약 지도의 상대방을 환자 본인이라고 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환자 보호자라고만 하고 있어요. 복약 지도는 환자 보호자한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자에 대해서 근데 명시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 또 아까 예전에 보셨듯이 대체 조제 있잖아요. 대체 조제도 누구한테 하도록 했어? 환자한테 한 게 아니라 처방전을 진인자한테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도 있죠. 오히려 부당한 조제 있잖아요. 조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약사한테 요양병원 직원이 왔으면 야, 너 신분증 내봐. 위임장 가져왔어. 이런 것들을 확인을 막 구하면서 이렇게 할 의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는 힘들다는 거고, 게다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위임장 같은 것을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 약국 외에 판매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해결해 볼까요? 어때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만약에 선배 약사가 동창회에서 그 그 후배한테 있잖아요. 후배한테 항생제를 주고서 돈을 교부를 받았어요. 그렇다 치면은 의약품 판매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것은 약국 밖에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약국에 판매가 될 것이고, 게다가 전문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그냥 판매를 한 것이잖아요. 이 두 가지 다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선배 약사가 무상으로 이제 돈을 안 받았어요. 이게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했고, 또 이분 역시 여자친구한테 무상으로 줬을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한테 돈은 받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서로 무상으로 수여하고 또 무상으로 수여를 했어요. 자, 이 경우에 이것도 그럼 판매로 볼 거냐 말 거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문 의약품 있잖아요.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좀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일반 의약품은 그에 비해서 처방전 없이 약사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 봤었을 때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일반 약이냐 전문 약이냐 좀 구별해야 될 것이고, 대금을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여지가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생제라고 하는 전문 의약품이다 보니 비록 돈을 안 받고 교부를 했다 칠지라도 이 약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 의약품 판매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뭐 이런 사례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발기부전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환자가 본인이 뭐 병원 가기 번거롭고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고 하면서 좀 약사한테 좀 갖다 달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도 이제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본인이 아무리 처방받아서 가지고 있다 칠지라도 약사일지라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문 의약품, 특히 오남용 의료 의약품이잖아요. 그런 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라도 교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 이상으로 오늘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